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토론 주제는 한국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입니다. 즉, 부동산세와 법인세 감면에 관한 논의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 경제의 현재 상황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부자 감세 정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정부가 시행 중인 부동산세 감면과 법인세 감면 등의 조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는 부자 감세 정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정책은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자 감세 정책은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서 저는 이에 대해 반대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소득 재분배의 원칙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격차를 더욱 벌릴 뿐입니다. 방금 전 당신의 주장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하지만 부자 감세는 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소비 증가로 이어집니다. 결국 전체적인 세수 증가와 사회 전반의 부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 감세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주장은 부자 감세가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감세 정책이 소득 상위 계층에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중하위 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경제 성장의 혜택이 일부에게만 집중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성장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당신의 주장이 다소 허황된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과 세수 증가를 위해서는 투자와 소비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부자 감세 정책은 이러한 경제 활동을 촉진시키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합니다. 이는 결국 중하위 계층에게도 일자리와 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 전반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주장은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경제 활성화와 세수 증가를 위해 부자 감세를 주장하는 것은 단기적인 이익에만 초점을 맞춘 허황된 생각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정책은 중하위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간과하며 사회적 불평등만을 심화시킵니다. 반대자가 더 토론을 잘했습니다. 반대자는 경제적 불평등 심화와 지속 가능성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부자 감세가 중하위 계층을 외면한다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동산세 감면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중요한 문제로 토론을 진행할 것입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세 감면 정책이 주택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이는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지 아니면 잠재적인 부작용이 우려되는지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저는 부동산세 감면이 주택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정책은 거래 활성화와 시장 안정을 가져올 것입니다. 부동산세 감면 이슈에 대해 저는 반대합니다. 이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가격 거품을 조장할 위험이 큽니다. 방금 전 당신의 주장은 부동산세 감면이 시장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금 감면은 실수요자의 구매 부담을 줄여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결국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동산세 감면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주장은 실수요자의 구매 부담을 줄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감면 혜택은 고가 부동산 소유자에게 더 크게 돌아가 소득 불평등을 가속화시킬 뿐입니다. 제 생각에는 당신의 주장은 다소 허황된 관점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부동산세 감면은 고가 부동산 소유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 전반에 걸쳐 거래 활성화를 촉진하며 실수요자들이 주택 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에 기여하게 됩니다. 저런 주장은 바보 같은 일종의 포퓰리즘에 불과합니다. 거래 활성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법의 열쇠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의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반대자가 토론을 더 잘했습니다. 반대자는 부동산세 감면이 소득 불평등을 가속화하고 근본적인 시장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논리적인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찬성자는 주로 거래 활성화와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하지만
반대자의 근본적인 문제 제기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응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법인세 감면이 기업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할 시간입니다. 경제의 핵심 이슈 중 하나로 법인세 정책이 경제 전반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한 견해가 분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의 논리적이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를 도모해 보겠습니다. 저는 법인세 감면이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확신합니다. 감세는 기업의 자본 여력을 강화합니다. 이는 곧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경제 성장을 촉진합니다. 법인세 감면이 기업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경험적 데이터는 법인세 감면이 대기업의 이익 증대에만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 중소기업이나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감면 조치는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정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방금 전 당신의 주장에 따르면 법인세 감면이 대기업에만 혜택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인세 감면은 중소기업에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는 자금 재투자와 연구개발을 활성화시키며 고용 창출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주장에 따르면 법인세 감면이 중소기업에도 혜택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소기업은 종종 감세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중소기업이 이익을 충분히 내지 못해 법인세 감면의 직접적인 혜택을 보기 어렵습니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에서는 감세가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효과도 제한적입니다. 제 생각에는 당신의 주장이 다소 허황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 감면이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중소기업도 이익이 증가할 경우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최종적으로는 모든 규모의 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법인세 감면이 고용 창출과 투자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주장은 허황된 근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이 이익을 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법인세 감면이 고용 창출로 직접 이어진다는 증거도 부족합니다.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기대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반대자가 더 잘했습니다. 반대자는 구체적인 경험적 데이터와 중소기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논리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전략적으로도 법인세 감면의 한계를 강조하며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의 어려움에 대응하는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토론 주제로 다뤘습니다. AI 평가단의 평가에 따르면 반대자가 토론을 더 잘했습니다. 반대자는 경제적 불평등 심화, 지속 가능성 문제, 소득 불평등 가속화, 근본적인 시장 불균형 문제 해결 실패, 중소기업의 구조적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부자감세 정책의 한계를 논리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이에 비해 찬성자는 주로 거래 활성화와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반대자의 근본적인 문제 제기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응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는 한국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지금까지 열띤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